천왕과 삼황. 기원전 3897년경 현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에서 내려오셔서 신씨 개천하신 곳이 경도인 서울이며, 그곳이 하늘을 연 개천의 장소 개경으로 경사의 땅 경주이며 배달 박달 박토라고 했습니다. 오랄 아랄 산맥의 맨 밑 하단에 보면 배산 임수에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아랄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록 파괴되어 흔적이 없어졌지만 그곳이 북코리아의 중심으로 보여집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인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금성천부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천하의 업무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까지 행하신 재정일치의 사여였습니다. 그곳 금성천부의 흐름물이 야르아리인 압록강으로 이곳을 역사 속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라고 하며 살수로 청천강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에서 열반하셨고, 그곳에 묻히시어 황해도 문화연의 문성인 금성에 묘정과 사당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경배드리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파릉 금능입니다. 이후 부처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 금성이었으나,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황제 헌원의 항명 사건 이후 천황님이 재정부리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당군 왕검의 즉위 이전 천황님은 천부인 금성에서 나오셔서 새로이 자리 잡은 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박토중 삼황이 계셨던 고직국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곳의 지명이 비당금자의 금성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초기의 지명입니다. 이곳이 개성이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 승남 속에서 금성천부와 천황님이 계셨던 금성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금성에서의 천조연회에 천황님이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천하의 주정인 천조연회도의 무대 금성을 서술한 시 한 수와 부처님이 계셨던 금성의 다른 지명들을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서 찾아드리고, 금성에서 이동해서 새로이 자리 잡은 곳의 지명들을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서 찾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들이 계셨던 곳을 밝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조연회도의 장소 금성. 당시선 이태백의 상황서순 남경가를 인용합니다. 천조연회도. 금강은 금성을 눌러 동쪽으로 흐르고 강위 칠성류는 북두성처럼 걸쳐있네. 온 세상 관료들 이곳 어진 임금에게 조회하니 아미산 신선들이 벌려선 듯하여라. 천조란 천하의 중앙주정인 금성천부이며, 금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성도의 별칭이며, 성교는 척군에 있었던 칠성교라고 합니다. 성교란 성주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성산가야 신안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이란 이곳이 신도인 신도팔경시의 무대로 경도인 서울이며, 이곳에 있었던 산이 경산입니다. 성주를 어진 임금이라고 속세의 왕으로 인식되도록 번역했는데, 실상은 성주가 부처님으로 천조연회도의 주인공이신 천황님 부처님이십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성성, 대룡, 천덕, 용흥, 제안이라고 합니다. 황주가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성스러운 성인 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곳 황주가 다음 회에 등장할 황제 헌원의 봉지였습니다. 아미산은 송도 서남쪽 아미현 경로에 있었던 산으로, 아미산에 올라의 시에서 촉국에는 선산이 많이 있지만 아미산에 필적할 수 없네 라고 읊었습니다. 선경은 선인들이 모여 있었던 궁궐로 아미산과 선종은 천하의 조정 금성천부를 표현한 말입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금성의 다른 이름, 금성, 철성, 문성, 봉성, 상당 등은 동일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도 찾아봅시다. 고청성, 평안도 영변의 군명을 미룬, 안삭, 연상, 연주, 무주, 무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고청성의 청지역이 천부가 있었던 금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산, 연주와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나라가 연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주와 황해도 연안은 동일한 지명이며,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이며,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금성천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지역으로, 아마도 부처님들의 묘정과 사리가 모셔져 있었던 곳이 파릉 같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이곳이 상나라의 당왕이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를 건국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상나라가 이곳에 있었으니 상나라를 이은 은나라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성성, 대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철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는 다음 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청성의 군명인 평안도 용변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초롱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초롱성이다. 쇠 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초롱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서북방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초롱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평안도 영변의 초롱성이 철성으로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초롱성의 부분성 중 하나가 신성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에도 나오는 지명으로 드디어 신성을 초롱성에서 찾은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한 성이 신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롱성의 정체를 또 밝혀봅시다. 정도전 신도 8경시의 무대 중 도성과 궁원. 성은 초롱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돌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 앞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신도란 경도인 서울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초롱산성의 신성으로 참으로 신기하죠. 초롱성이 있었던 곳이 복례풍악의 금강산으로 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는 진나라와 한나라의 상림원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눈에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에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스러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소나미를 해마다 심는다오. 평안도 영변의 초롱성이 화성부에 있었으며 누각에 교룡을 그렸다고 했는데 전라도 남원이 교룡군이며 건업은 남조인 동진, 송제, 양진의 수도였으며 신풍은 항고조 유방이 부친을 위해 화성에 건설한 도비며 일만주 소나무의 무대는 서울의 남산입니다. 부처님이 이동하신 다른 장소, 비당금자의 금성. 재정분리를 위해 천부가 있었던 금성에서 이동해서 계셨던 곳이 비당금자의 금성이셨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초계 금도를 건도 간다라라고 합니다.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점 법현전에 등장하는 간다라가 바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을 파라고 했으며 천왕님이 계셨던 금도를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촉인 것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당금자의 금성 금산으로 역사 속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며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곽이 나성으로 개성이 촉에 있었던 성곽으로 이곳이 역사 속의 낙야이며 황룡성인 안치성이었던 것입니다. 황룡성인 안치성의 남문이 대흥문으로, 대흥은 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개성에 대흥산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당성,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이라고 합니다. 당이란 당 하늘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이곳이 또한 당고조 이원의 봉지 당국입니다. 수양제와 당고조 이원은 이종 사촌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수나라는 이곳이 수도였고 당고조 이원은 이곳이 봉지였습니다. 용성,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입니다. 우리의 민간설의 천왕이신 부처님을 옥황상제 용왕님이라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 용성이며 이곳에 있었던 산이 서울의 용산입니다. 옥황상제란 옥당에 계셨던 지구상 최고의 윗어른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을 오산, 옥천, 도시, 순하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옥당에 있었던 하천이 옥천으로 군명 용담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땅의 연못이며 동학의 경전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신증동국여지스남을 공부하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황, 삼황을 수인씨, 태호복희, 염제신농이라고 합니다. 천왕님께서 정치의 세세한 사항까지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그래서 정치를 대리할 비왕을 임명했는데 이들이 역사 속의 삼왕인 수인씨, 태호복희, 염제신농이었습니다. 수인씨,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 복귀씨, 신농씨와 함께 삼황의 한 사람으로 화식하는 것을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수는 불을 얻은 도구로 수인씨가 나무를 마찰하여 불을 얻어 음식물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인씨가 화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는데 역사서의 다른 곳에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부도지 제10장 항공시가 천산주에 도착하여 길게 조음을 올려 인쇄의 흥량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회복의 소약을 성취하였다. 이에 유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으니 이것은 곧 천지본음의 상으로 그것은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유인씨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밤에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나무를 뚫어서 마찰을 시켜 불을 일으켜서 밝게 비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유인씨는 기원전 만년경 이전에 피라미드 문명의 시대의 지도자였고 천부인을 물려준 환인씨는 이미 신증동국 여지 서남에서 환인시대의 존재가 입증되었고 이미 그때 불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사망의 유인씨가 화식을 시작했다고 구라를 쳤을까요?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니 시계를 무조건 끌어내려 이러한 문명사적 역사 시대를 고인돌 시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기원전 만년경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의 기술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문명세계였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자기 나라의 한자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글, 한복, 김치 등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호복희. 배달국의 5세 태우이 환웅은 아들 12를 두셨다. 태호복희 씨는 배달의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극에 밝다는 뜻의 태호와 밝은 해라는 뜻의 복희로 그 이름이 천지광명사상을 담고 있다. 복희 씨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내고 야생동물을 잡아 제물로 삼기도 하였으며 혼인 제도를 정하고 구침과 금수를 만들어 삶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복희 씨가 중원 땅에 파종을 하고 흰농 씨가 이종을 하였다. 중국 역사 속 사망의 한 명인 태호복희 씨가 5세 태우의 환웅의 아들로 이분이 있었던 중원 땅을 먼저 살펴봅시다. 환웅이신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중원, 중국 중화였으니 천왕님의 아드님이신 태호복희 씨 역시 중원 땅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충주의 군명이 중원으로, 충은 중심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역사 속의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태호복희 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 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구낭랑을 지나 진으로 옮겨갔다고 하며 복희 씨는 신시 배달의 선진 문화를 전수하고 수인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호복희 씨가 탄생한 신시란 환웅천왕님의 신시 개천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이며 청구란 청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으며 낭랑은 천왕님이 계셨던 탕구루의 터인 탕구투 경주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사 사망의 한 명인 태호복희 씨의 모대도 모두 우리의 지명들이었던 것입니다. 염제 신농. 전설에 나오는 고대의 제왕, 중국 고대 불의 신인데 화덕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성은 강씨이고 호는 열산씨 또는 여산씨이다. 염제 신농은 강씨의 시조로 이분이 계셨던 강수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여비 강하의 열반강으로 이곳이 역사 속에 암으로 야르 아르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제9의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염제 신농도 활동 무대가 중원이라고 합니다. 염제 신농이 불의 신이고 화덕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니 그 화덕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울산의 군명을 학성, 화성, 하곡, 굴하, 울주, 계지변, 공화, 홍리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화왕,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울산과 함경도 안변은 학성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왕은 불의 성에 있는 불의 왕의 화왕인 동일한 지명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초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울산의 군명 화성과 경상도 창녕의 군명 화왕은 염제 신농이 있었던 화덕의 지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석현을 인용합니다. 주천현, 일명 학성이라 한다. 주의 동쪽 90리에 있다. 원래 고구려의 주연현이라고 했습니다. 주천을 또한 숙주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이 숙주로 진국, 진주, 진안, 진해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입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량은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군명이며 전라도 나주의 군명 금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초기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삼황이 계셨던 곳이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나중에 천왕님의 금성 천부에서 이곳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삼재인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 고신이 계셨던 곳은 다른 지역이니 그것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삼황이 있었던 장소.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여지스남에서 삼황이 계셨던 곳을 찾아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압, 송악군, 동비홀, 계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계주, 개경이란 이곳이 신시개천의 장소였으며 군명 총막군이란 이곳이 촉으로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삼황이 계셨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곽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비당금자의 금성에 천황님이 오셨던 곳입니다. 이곳이 역사 속에 낙양에 있었던 황룡성 안시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다음 회에서는 시우천황과 황제 혼원의 비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